과연 누가 추미애를 단죄해야 하나요? 나라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겁니다. 북한이 도운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정신없는 틈을 타서 추미애의 아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전원 무혐의 됐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 6월 21일 오후 1시 30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는 수원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 가서 공정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정말로 공정한 나라가 될 것인 것처럼 장황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대한민국 연설을 마친 뒤 3시간 만인 오후 4시 6분쯤 자신의 보좌관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추미애 아들 서씨 건은 처리했습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지원장교님 전화번호까지 나릅니다. 보좌관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네 하고 자기 아들이랑 연락 취해주세요. 5시 반까지 한의원에 있다. 보좌관이 이렇게 합니다. 네, 바로 통화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아주 지시하고 보고받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카톡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진중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 청탁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다.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검찰 길들이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뒤에 살펴보니 추미애는 국회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국민 앞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27번이나 거짓말을 하고도 멀쩡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보고받고 지시하고 하는 상황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카톡으로 싹 다 드러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제공한 자료가 아니라 검찰이 조사를 통해서 제공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도 여기에 대해서는 발을 빼기가 힘들죠. 그 27번의 거짓말 리스트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증거로 다 남겨놓기 위해서 싹 다 가져와 버렸습니다. 정리는 조선일보가 했고 저 나름대로는 증거 확보에 해당되는 겁니다. 추미애의 거짓말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죠.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죠. 라고 물어봤죠.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당 대표실의 보좌관이 6월 14일, 6월 21일, 6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서 군부대 관계자와 3번 통화 기록을 동부지검이 확보했다. 예.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가 없으세요?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 의원님 통해서 듣습니다. 네. 지시한 바 전혀 없으십니까? 지시한 바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시한 바 없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아니, 의원님께 약속을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의 전 보좌관 최모 씨가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던 지원장교 김모 대위 측은 검찰이 추미애 아들에게 유리한 진술만 취사 선택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위 관련 의혹의 쟁점은 2017년 6월 24일 25일 사이에 추미애 아들의 휴가 미복귀 탈령 군무 이탈에 해당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탈령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추미애 아들은 2차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 23일 이후에도 복귀를 하지 않았고 6월 25일 김 대위가 부대에 찾아오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6월 21일 김 대위가 지역대장 중령에게 보고해서 2차 병가가 정기 휴가로 사전에 전환됐기 때문에 탈령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 대위가 21일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와서 지역대장 즉 중령에게 연장 승인을 받은 것 같다고 처음에는 진술을 했다가 김 대위가 이후에 자신이 2017년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그 휴대전화를 포렌식 업체에 맡겨서 자료를 복구했습니다. 포렌식 자료를 복구한 거기에는 휴가 미복귀 소동이 벌어진 2017년 6월 25일 밤 최 전 보좌관이 추미애 아들이 불안해하니 전화를 좀 해달라고 통화한 뒤 추미애 아들 전화번호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아들
서씨 이름을 오타로 칠 만큼 다급하게 보낸 문자였다고 합니다. 비록 이 김대희가 뒤늦게나마 밝혀낸 내용이지만 자신의 스마트폰을 포렌식 해보니까 주미의 아들이 전화번호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까지도 발견되고 있으며 주미의 아들이 불안해하니 전화를 좀 해달라는 보좌관의 문자 메시지도 다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검찰에 그대로 알렸어요. 그런데 검찰은 덮어버렸습니다. 검찰 이러다가 나중에 몇 명 구속됩니다. 준비 잘하세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추가로 증거가 나와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이 이걸 싹 무시하고 덮어버렸을까요? 그 당시 그 문자 메시지에는 휴가 연장 승인 안 되었나요? 하는 추미애 전 보좌관의 문자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거든요. 검찰 결론대로 김대희를 통해서 사전에 휴가 연장이 됐다면 추미애 보좌관이 그런 전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앞뒤가 완전히 틀어진 맞지 않는 이야기가 발생된 겁니다. 이후 김대희는 지난 19일 당시 보좌관 전화를 받고 지역대장이 아니라 추미애 아들이 근무했던 카츄사 부대의 A 지원 상사와 통화했을 것이라는 새 진술서와 함께 해당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는 이 사실을 모두 덮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김대희가 증거를 인멸했다고 의심하면서 지난 20일 김대희의 지인 B씨의 직장과 자택, 차량 내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희가 전방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지인을 통해서 자료를 전달하고 했는데 그 지인을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검찰의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은 이 지인 B씨의 휴대전화 속 내용 2년치를 복원해가 조사했죠. 포렌식으로. 거기에는 카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사진, 문서, 이메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B씨는 검찰이 이런 짓을 하니까 수치스러움에 죽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아들한테도 2년치를 뒤졌겠습니까? 검찰이 인권을 이유로 추미애 아들 휴대전화 속 내용은 딱 한 달치만 복원했습니다. 김대희의 지인의 휴대전화는 2년치를 확 다 합하면서 온갖 모멸감을 다 심어줘 놓고는 추미애 아들 거는 딱 한 달치만 딱 복원해가지고 설렁설렁하게 넘어갔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 한 사람은 김대희와 B씨의 입막음용 압수수색이라고 했습니다. 지원반장인 A 상사는 추미애 아들의 휴가 사전 승인 여부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A 상사는 2017년 6월 21일을 전후해서 선임병장 회의를 열고 추미애 아들 휴가 추가 연장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런 것을 반영했다면 이 관련자들을 전부 무혐의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싹 파묻어 버린 겁니다. 검찰 나중에 혼날 겁니다. 몇 명 구속될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 25일 금요일 대검찰청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의 고발 이후 9개월 만에 추미애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추석 전인 이번 주 초 28일 날에 발표하겠다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곳이 대검찰청이죠. 대검찰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야당이 동부지검 지휘라인과 수사검사의 이전 행태와 면면을 들어가면서 답정 너일 것이라고 지적한 대로 답은 정해져 있다. 너다. 답정 너일 것이라고 지적한 대로 수사 결론은 추미애 모자, 엄마와 아들, 추미애 전 보좌관, 지원대장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땡쳤습니다. 이 보고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조남관 대검 차장 등을 거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됐는데 윤석열 총장은 군인의 휴가에는 휴가 명령서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구두로 휴가를 가는 게 통용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혼돈은 누가 감당하겠나? 군대가 만약 구두로 휴가를 가게 되면 전쟁 중에도 나 휴가 갑니다 하고 집에 가면 어쩔 겁니까? 이런 메시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정식 문서 없이 군 장병에게 휴가를 내주는 걸 사실상 묵인하면 뒷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아직 수사가 미진하니까 조사를 충분히 한 뒤에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추석 전 수사 결과 발표를 제가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특히 수사팀을 보강해서 본격 가동한 지 20일이나 지났는데 서씨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 엿새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졸속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걱정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전달받은 김관정 이 사람입니다. 동부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사전 예고도 없이 28일 오후 3시쯤 관련자 전원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배째라는 거죠. 공식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카톡에다가 올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북한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여론의 관심을 피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면서 동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가시지 않는 의혹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추미애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서 추미애가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위증을 했는데 위증죄 처벌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위증죄 처벌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위증을 할 경우 위증의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선서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는 이런 선서를 하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선서하지 않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문회에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를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에는 모조리 위증죄를 성립시키자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그 법안은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국방민원상담센터의 상담콜 1800건 등을 분석했지만 추미애가 직접 전화하거나 추미애 남편이 전화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모 의원님께서는 분명히 여자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녹음을 들은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가 있는데 검찰은 확인 못했다 하는 걸로 땡 쳐버립니다. 과연 아무런 전화가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모 국회의원께서는 제보를 충분히 받았고 그 제보자가 여자 목소리였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이 제보는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검찰 진짜로 1800여 건의 녹음을 다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거기에 없었습니까? 이 역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사가 다 판단할 것이고 지금 이 사건을 덮은 검사가 있다면 반드시 구속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몽땅 묻어가면서 관련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렇게 되자 대검이 이례적으로 출입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날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꼼꼼하게 수사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를 했고 수사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대검 차장 및 형사부장 등 5, 6명이 검토해 왔다. 지난 주말 동부지검에서 상신한 최종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대검 검토팀은 대부분 의혹 사항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고 수사가 미진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동부지검이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종결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이 필요가 없어지죠. 뭐하러 지휘하고 지휘받고 그럽니까? 검찰총장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대검 검토팀과 동부지검 수사팀은 부두휴가 승인, 가추사 지원 장교였던 김모 대위의 진술 번복 등과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김 대위는 휴가 연장에 대해 초반에서는 내가 허락했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면 100% 무조건 이유 없이 달력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수사팀은 더는 수사할 게 없다는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든 조 차장이든 간에 대검 수사부의 지시를 어긴 김관정 지검장과 수사팀 간부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관정 지검장 등의 행태는 항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서 시민단체 등에서 서울고검의 항고 재기수사 명령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빨리 항고와 재기수사 명령을 신청해야 될 겁니다. 야권을 비롯해서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추미애의 거짓말 태도에 따른 장관직 사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사준모도 성명서를 통해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추미애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렇다고 사퇴할까요? 이럴 때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회에서는 대북 규탄 결의안이 불발되고 추미애 특검 공방이 일면서 9월 정기국회는 안개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겁으로 대북 규탄 결의안이 무산됐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이리 피하고 저리 빠지던 민주당은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 규탄 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결의안 명칭과 문구가 북한의 만행을 지적하는 내용이 없는 맹탕일 뿐만 아니라 추미애에 관해서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다음 달 6일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거기다가 민주당 이낙연이는 29일 추미애 아들 서모 씨의 특혜 군 후가 의혹과 관련해서 보좌관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 그랬던가요? 하면서 국민의 부활을 더 긁어 놓습니다. 완전히 기름장어답게 처신하는 거죠. 그랬던가요? 지는 잘 모른다 이겁니다. 기절초풍입니다. 그랬던가요 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이게? 이게 과연 그런 일입니까? 검찰이 군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추미애와 아들 보좌관 등을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맞붙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여당의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될 것 같습니까? 무려 180석을 쥐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103석짜리 국민의힘이 이 특검을 관철해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특검을 요구했다는 기록은 무조건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특검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처신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서는 최대한 밀어붙일 만큼 밀어붙여야 합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완전히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 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민생은 뒷전이라면서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후안무치하고 철면피 정도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특자도 다루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되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아들 군 이탈 관련 군 탈영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이런 무도한 짓을 저질렀다면서 아마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 시작으로 언론이 조용한 틈을 타서 사건을 털어버리려고 한다면서 성토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와 같은 편이 돼서 지금까지 수사를 방해 왜곡한 김관정 형사부장이 동부지검장으로 가서 제대로 된 이유 없이 무혐의 결정을 했다면서 휴가 명령서가 없는 것이 분명하고 구두로도 누가 휴가를 명령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자, 구두로 휴가 명령 내렸다고 하는 대위가 아니다. 그런 적 없다고 말했고 그 중령도 대위가 그러고 나오니까 할 말이 없고 이렇게 구두로도 휴가 명령이 나오지 않고 휴가 명령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수사가 아니라 은폐나 공모 방조에 가깝다. 사건 은폐하고 공모를 방조한 것이다. 누가? 검찰이.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주호영 이야기대로 수사가 아니라 은폐를 공모하고 방조한 것이라면 고검에 항고하는 방법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 특검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특검 추진하는 거는 이거는 명분 쌓기지 어디까지나 103석까지 그러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고검에 항고하는 거 이거 고검에 가봤자 또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직 사병인 현병장 지금은 사연이죠. 그분이 용감하게 났습니다. 추미애, 황휘, 김어준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검찰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한 만큼 지금까지 나 현병장에 대해서 명예훼손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이거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면서 새치회로 진실을 은폐하지 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미애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라고 이야기해서 현병장을 음해했고, 황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병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단독범이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사건에 개입한 공범 세력이 있다면서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로 오히려 현병장은 진실만을 이야기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추미애고 황희고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김어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추미애 아들과 함께 복무했다는 동료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보는 대의가 찾아와 추미애 아들의 휴가가 연장 처리됐다고 말했다는 현병장의 정언에 대해서 부대 생활도 오래 해서 얼굴 모르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현병장 측은 이미 검찰도 밝혔지만 추가로 이들의 거짓임을 녹취록을 통해서 입증하겠다. 또 녹취록이 또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빨리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녹취록 까겠다. 이 당직 병사 현모 씨의 조력자인 김영수 국방근익연구소장은 페이스북에다가 황희 의원과 추미애 등 당시 당직 사병의 말이 거짓이라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를 해야 한다. 만약에 사과하지 않을 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녹취록을 까겠다. 이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일부만 밝혀졌지만 그 일부를 보면은 현병장과 검찰 공보관도 바로 검사입니다. 통화에서 추미애 아들에게 부대 복귀 연락을 한 사람이 현병장 당신이 맞고 추미애 아들도 현병장에게 전화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하는 내용의 말이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까버리면 추미애와 황희, 김어준은 다 아주 혼나게 됩니다. 명예훼손에 걸리죠. 그런데 정상국가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라면 검찰이 권력의 범죄를 단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미에 맞게 검찰을 개혁시켜서 권력의 애완견으로 길들여 넣는 바람에 오히려 검찰이 나서서 허위와 불의를 공모하고 은폐했습니다. 이런 검찰 개혁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뿐일 것입니다. 이제 권력층은 이렇게 완성된 검찰 개혁을 믿고 더욱 불의와 은폐를 자행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실체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민심을 보면서 전략을 짜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면서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이 사건이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 자기네들을 방어해주는 계층이 너무나 튼튼하게 있다. 여당 지지층, 즉 대개문들이 커버를 해주고 있다. 쉴드를 쳐주고 있다. 대개문들은 문재인의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 공수처 처리 등 국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여당 관계자가 이야기합니다. 추미애가 어떤 거짓말을 했고 국민적 공분을 얼마나 사든 말든 간에 계속 하던 대로 공수처 처리까지 오히려 밀어붙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중도층이 문재인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국민의힘, 즉 야당으로 흡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속칭 개혁법안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는 극한 대치 상황을 초래하겠지만 대치 하나만 하죠. 130 가지고 대치해봤자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미애를 단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남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오히려 추미애는 공수처를 더 화끈하게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석이 끼어 있는 겁니다. 이 추석 밥상에 추미애가 올라갈까봐 그들은 최대한 쉴드를 쳤고 드디어 추미애는 이제 별일 아닌 문제처럼 되었다. 특히 북한에서 저렇게 도와주고 있으니 추미애는 넘어가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판단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도층이 민주당 지지에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국민의힘 쪽으로는 안 간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수층이 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야 되니까 이것에 질리게 난 중도층이 도저히 저 집안은 믿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으로는 몰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수층이 밀려나는 중도층에 대해서
그것을 흡수할 정당이 있으면 좋겠는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보수 분열의 죄가 우리를 도로 치는 겁니다. 추미애를 단죄하기는커녕 보수는 스스로 분열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덤태기를 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추미애를 정계에서 퇴출시키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각성뿐입니다. 물론 문재인에 대한 응징도 따라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추미애죠. 추미애부터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상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국민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추미애를 정계에서 퇴출시키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국민 스스로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도 좋다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도 국민의힘 쪽으로 안 가니까 상관없다. 그러면 국민은 이제라도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들의 바람대로 되어줄 것인지 아니면 추미애를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저들이 바라는 것과 반대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모든 것은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